안녕하십니까. 선생화담입니다. 이준석 사주풀이 동영상에 댓글이 이제 쭉 올라오더라고요. 예. 또 제가 2개월 전에 이준석 사주를 푼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우려스러운 일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잘 맞췄다고 해서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댓글 올리시면 감사드리고 또 구독자 중에 보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. 보리수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채널에 거의 찾아보기 힘든 NT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어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괜찮아요. 보리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.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아마 대깨물까지는 생각해요. 대깨물일 거다. 어쨌든 어디서든 상관이 없습니다. 예. 보리수인지 자리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모든 거에는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 어떤 양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는 가급적이면 뜻이 다른 분들은 그냥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래야 우리끼리 좀 더 제가 이제 진작에 좀 할 수 있고, 윤석열 씨가 국힘당에 입당할 때부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다 예견됐던 겁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이미 예견했고요. 국힘당 입당했을 때 이준석과의 어떤 관계 문제가 이렇게 됐다.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캠프에 간첩단이 적발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. 저는 파장이 크다고 봅니다. 예. 그리고 분명히 간첩단 말고도 또 다른 간첩단이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그래서 지령을 보면요, 공소장인 지령을 보면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됐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어떤 사고가 정확히 나타나 있고, 보수 우파에 대항하는 그런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지시한 거 봐서는 역시 제가 볼 때는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좀 보고요. 그리고 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정권인지도 또 한 번 저는 입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북한의 친구, 그쵸?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친구인 거죠. 근데 물론 북한이 이제 같은 민족으로서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약간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은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핵 문제 이런죠. 원전이 이제 핵도 있는데 핵이라든가 아니면 안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북한과 우리의 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때에도 과연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, 이번에 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전 양해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군요. 야, 이게 무슨, 저는 북한에서 굳이 돈 주고 간첩단을 키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거라고 그렇게 사전 설명했다는 거 봐서는 북한이 그렇게도 바라는 게 뭐냐? 아마 전작권 환수인 것 같다고 좀 봅니다. 예. 그렇다면은 우리 보수파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작권 환수는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했고요.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가 도대체 북한한테 얼마나 당근이길래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한미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양해를 얻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웃긴 얘기고, 이게 무슨 김정은 상황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빨리 이 종북의 이 문재인 정권은 도태되고 사라져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이준석 씨 이제 사주를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은, 여러분들 이준석이는요
제가 누차 했지만은 더불당의 끈앞이라고 좀 봅니다. 지금도. 일단 이준석의 역할은 뭐냐면 항상 이재의 역할을 해왔다.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이슈도 더불당에서 난리쳤으면요 오히려 이것이 더 파장이 컸습니다. 예. 그리고 좀 더 진실에 접근될 수 있었는데 엉뚱하게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튀어나와서 부정선거 없다라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? 하태경 이런 인간이 나와서. 그쵸? 그러니까 오히려 더불어당이 나와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이준석이 나와서 난리치는 게 더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더 한계점을 노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더불당을 편을 든 거죠. 이익이 되게 한 거죠. 그렇죠? 이번에 윤석열 건도 마찬가지예요. 윤석열도 더불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비판하고 하면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의제로 이준석이의 적은 오로지 윤석열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. 예. 사사건건 트입 잡고 사사건건 싸맞아 돕는단 말이에요. 이준석이가.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37세의 이준석이 62세의 윤석열 상대로 10일 걸었을 때 누가 손해보겠느냐. 이준석이가 욕 좀 먹으면 되지만 윤석열 씨는 타격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제가 그래서 윤석열 씨한테 신당을 창당하고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하든지 하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그 당시 서제스트 했던 거고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든 윤석열 본인이 볼 때 또는 윤석열 캠프의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신당 창당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고 차라리 기성전당이 국힘당 입당을 낫다고 판단해서 뭐 입당했을 거라 봅니다. 저는. 예.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말은 없고 왜냐하면 저는 어디까지나 역학으로 푸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실전에 뛰어들면서 어떻게든지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니까. 그렇지만 자 국힘당 입당했을 때 윤석열 쪽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기존의 진보나 중도 또 호남의 또 우호적인 세력들의 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. 많이. 예. 두 번째로는 국힘당에 너무 일찍 들어가는 바람에 계속 그 안에서 국힘당 힘 내에서 윤석열 대 비윤석열,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로 계속 쌈박질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쌈박질할 때는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예.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만일에 문재인과 윤석열이 싸우고 추미애가 싸우고 이재명이가 싸우면은 윤석열 표가 오히려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국힘당 내에서 이준석과 싸우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. 오히려 표가 깎이는 수밖에 없다. 어쩔 수 없다.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누리던 인기 어떤 표 자체의 사이즈가 국힘당 있다 하면서 좀 카팅하고 그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카팅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예. 다행인 거는 아직 압도적인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저는 여론조사 자체를 전혀 믿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로 보는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대 윤석열이가 그래도 가장 견줄 만한 상대라는 거는 제가 알겠어요. 예. 이렇든 저렇든 그 윤석열 씨가 넘어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구독자들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. 윤석열이가 되겠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사주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의 어떤 그 물상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지역 물상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선거 전략입니다. 선거 전략. 선거 전략을 잘 구사해야겠다. 이렇게 보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.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뭐다 저 종북 무리들을 소멸시키기에는 그렇죠? 여러분 일부도 감췄다 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? 감췄다 보고 어쨌든 이런 무리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윤석열 씨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. 윤석열 씨 되는 수밖에 없다. 예. 자, 그래서 이준석이가 보시면은 묘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월 말에 제가 올리는 이준석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다시 한번 제가 또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, 이미. 그때 어떻게 예측했냐면 제가 이 사주를 풀면서 예측했던 겁니다. 평관시에 너무 강하면은 우쭐대가지고 자기가 꼭 드러나야 되고 쇼를 한다 얘기예요. 최근에 양상을 보면
국힘당에서 대권 후보가 꼭 이준석 같아요. 네?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편관이 발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. 그리고 기토의 묘 이렇게 되고 기토 이렇게 되면요. 이 기사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교활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. 교활하다. 이기적이면서 교활하고 그리고 뭔가 잘난 체해야 되고. 그래 제가 참 답답한데 답답해요. 답답한데 그거는 뭐 저의 과제가 아니고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의 과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. 예.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정권 교체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 하는 것 뿐이고, 어떻게? 사주를 풀면서,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고, 그것을 잘, 어떤, 이래서저튼, 잘 해야 될 거라 보고요. 아마 앞으로 갈수록, 이제 대권 후보가 국힘당 내에서 딱 선정될 때까지는 이렇게 치열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. 막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, 자, 최재형 씨도 이제 윤석열과 한참 이제 쌈박질 해야 되는데, 오늘자 보면 최재형 씨가 이제 뭐 이준석 씨 편을 또 은근히 들고 있습니다. 예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최재형 씨 입장에서는.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최재형 씨에 대해서 나무라고 싶으면 전혀 없습니다. 예. 그건 당연한 건데. 아니, 선거전 붙었고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 때문에 최재형 씨가 이준석 편 들어서 하는 것이 또 본인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거고, 이런 식으로, 지금 정권 교체에 힘을 기울여야 될 야당에서 내부적으로 쌈박질에 바쁘니까 그것도 택도 없는 걸로 좀 답답한 일이지만 뭐 어쩌겠습니까. 예. 지금 안철수 갖고도 지금 말이 많은데 이준석이는요, 제가 볼 때 정권 교체 1도 관심이 없다고 좀 봐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반문연대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간첩단도 적극적으로 떠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, 간첩단 사건.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? 아니,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간첩단이 있었다?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. 오로지 윤석열만 갖고 늘어져요, 이 인간은. 그쵸? 이게 당대표를 잘못 뽑은 결과다. 저는 이게 의문이 가는 것도 있는 게 뭐냐면,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론조사에 있었어요. 당내 표보다. 근데 여론조사를 누가 관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했던 것 같아요. 중앙선거관리위원회. 그럼 나 그것도 잘 퀘스천이고. 이렇든 저렇든, 뭐 잘났으니까 됐겠는데,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, 결코 뭐다 사리사욕으로 더불당에서, 같이 놀고 있다.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됩니다. 예. 지금 더불당이 원하던 게 뭐였느냐? 부정선거 이슈 나오지 않게 하고, 윤석열이 표 깎아무는데 아주 정확하게 윤석이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예. 제 생각은 그렇게 보여지고요. 다만 올해 운은 상당히 좋아요. 신축년에 올해 운 되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난리치지 않겠느냐. 그렇게 보여지고. 자, 병신월, 정유, 무술, 계속 이준석이가 윤석열의 표를 깎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? 자, 안철수 물먹여, 윤석열 가지고 딜이 쪼아 이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가,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안 하면요, 안철수 표가 5%만 나와도 그거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야권의 표가 흩어지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다고 좀 봅니다. 예. 이회창, 김대중, 이인재 대통령 선거에서 과거에 이회창, 김대중, 이인재 이렇게 3파전 했던 것 같아요. 이 이인재 씨로 인해서 상당히 콘에 몰렸거든요. 이희정 씨가. 그런 식으로 이준석이가 하는 행동 모두 다 보면 더불어당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정확히 하고 있다. 자, 이준석 문제 이거 큰일입니다, 여러분들. 큰일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좀 더 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앙앙대면서 윤석열 표를 어떻게든지 갉아먹으려고 아마
틀이 많이 잡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과연 윤석열 씨가 어떻게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캠프에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준석이 여러분들 믿지요. 38세부터 을목이 오면요, 갑니다. 가요. 그래서 이준석의 어떤 그 끝발은 제가 볼 때 올해까지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